언제나 그렇게 연습했으니까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고광서 방송입니다. 6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알아서 열심히들 잘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영역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점검한 다음에 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 싶은 내용들 저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구독, 좋아요. 첫 번째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법과 작문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정확도와 속도. 일단 다 맞아야 되고요. 또 가장 빨리 풀어야 하죠. 이 중에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건 당연히 요 녀석일 겁니다. 다 맞는 선에서 속도를 추구해야 되는데 속도만 추구하고 있질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저는 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정확도도 최고 높여야 되고 또 속도도 최고로 빨리 해야 되는데 최적화된 풀이법을 준비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나만의 최적화된 풀이법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저도 풀이법을 여러분께 또 드릴 거예요. 6월, 9월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또 이번 연도 올해의 유형을 또 파악하고 최적화된 풀이법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있으면 더 좋아요.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나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지문 세트별 시간 운용 계획이 준비됐는가? 전체를 몇 분 안에 풀겠어. 그리고 총 3세트의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각각의 세트를 난 어떻게 풀겠어. 이런 것들을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그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6월 평가원 시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한다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트가 있다면 빨리, 물론 정확도는 100%라는 걸 고정해 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풀고 얘는 느리고 정확하게 푼다. 그리고 다시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요 정도 호흡 조절 요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6월 평가원이 되면 좋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언어와 매체 무조건 개념 공부입니다. 계속 문제풀이로 연습을 하겠죠. 근데 부족한 단원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를 하면서도 그냥 외면해왔던 건 없을까? 그냥 문제만 풀면서 괜찮겠지 오답 노트 하면서 오답했으니까 이제 알았어 하고 그냥 합리화했던 그런 단원은 없는가 점검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러한 단원에 대한 점검을 100%를 끝낸 후에 6월 평가원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된다면 생각해야 돼요. 이 단원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끝냈어. 그러니까 그걸 시험해보는 무대야. 근데 이 단원은 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멘탈 보호. 자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후에 멘탈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디까지 했고 6월 평가원 이후엔 어디부터 해서 끝내겠어. 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 거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자격이 있을까? 점수가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언어와 매체를 유지해도 되나? 화법과 작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6월 이후에 바꾸겠지만 이 자격은요 요거거든요. 시간 투자가 얼마나 가능한가 요게 자격을 나누는 거지 문법을 잘한다 못한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시간 투자해서 학습할 수 있는가 요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될 겁니다. 성적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법적인 재능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절대 아닐 테니까 언어와 매체 차별점을 둔 문제풀이 전략이 준비됐는가? 최적화된 풀이는 이거예요. 얘는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푼다. 요거가 돼야 되고요. 매체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긴 해요. 약간의 지식을 요하는 문제, 근데 거의 지식보다는 다 욕이죠. 내용 일치를 빠르게 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 요게 이제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 지식 플러스 내용 일치를 어차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매체는 어차피 쓰는 시간 조금 더 매체 쪽에 시간을 퍼 나르며 절대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매체에서도 시간을 단축해야 되잖아. 네, 그건 이제 연습으로 단축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맞지 않나? 다시 정리하면 개념 공부입니다. 단원별로 점검해서 끝까지 다 했나? 중세국어까지 잘 챙겨서 했나?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중세국어 공부가 안 됐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을 잘 찾아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올린 영상 시리즈가 중세국어 문법 시리즈인데 이건 새로 찍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바뀐 내용이 전혀 없고 더 잘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때 영상이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되게 짧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영상일 테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문학 첫 번째 점검 포인트예요. 좀 여러 가지 준비했거든요. 갈래별 문제풀이 순서 및 전략이 준비됐는가?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잖아요. 현대시도 나오고 고전시가도 나오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나오는데 각 영역이 딱 펼쳐졌을 때 나는 언제나 연습된 그 문제풀이 순서와 전략에 따라 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문학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날 잘 읽으면 풀리겠지. 너무 막연하고요.
장담 하나 할까요? 안 풀립니다. 그날. 잘 안 읽히고요. 잘 안 풀릴 거라서 미리 준비돼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갈래가 나올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좀 오바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리고 제 수업 때 다루는 갈래별 문제풀이 순서 및 전략이죠. 현대시는 보기부터 보지 마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전시가랑 나머지는 다 보기 읽고 푸는데, 고전시가랑 현대소설은 보기 읽고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하며 읽는다. 즉 보기가 굉장한 힌트가 되고 또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현대와 고전소설은 내용일치 문제, 이 보기와의 대응을 확인하면서 심지어 대충 읽으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린 문제 유형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내용일치 문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일치 문제는 대충 읽으면 당연히 못 풀 테니까 5개의 선택지 모두 지문으로 돌아가 확인하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 약속된 행동들을 충분히 연습한 끝에 실전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서 정해 놔야 될 거고요. 아, 요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였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기로 했었지. 언제나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연습되고 입력된 게 인출이 돼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읽고 문학적인 감상 능력, 해석 능력을 키워서 공감하면서 읽고 푸는 그런 게 아니라요. 혹은 연계돼서 아는 작품 나오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하는 어떤 순서와 전략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연계가 이제 작용을 많이 하겠죠? 연계가 적용되면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수월해짐, 요런 느낌이면 좋고, 그만큼 이 과정을 정해놓고 연습하면 지켜야 한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또 문제풀이 시 사용할 판단 기준은 준비됐는가? 약간 그런가? 아닌가? 뭐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뭐라고 볼 수 있나? 그만 좀 하세요. 해석하고 감상하면서 먼저 내 내용을 만들고, 즉 이걸 그만하라는 거죠. 나의 해석을 최대한 깊고 풍부하게 만든 후에 vs 선택지의 해석과 비교하며, 얘는 이렇게 해석했네, 내 해석에 따르면 이거 좀 오바 같은데,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선택지 해석은 출제자의 해석의 자유입니다. 그 해석의 자유 좀 존중해 주시고 우리는 뭐만 사용하자, 요 기준만 사용하자는 거예요. 표현법 얼마나 확실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준은 뭐로 확인하자? 개념어 공부를 통해 각각의 표현법들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뭐가 있으면 있는 거고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는 건지, 이런 기준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는 공부 안 한 사람에게 내면한 내용일지 몰라도 공부한 사람은 너무 확실한 거라서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으로 나오고 요즘은 2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대략적인 주제라고 말했어요. 자세한 주제가 아니라. 해석의 자유는 사람마다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대략적 주제의 틀까지 아예 그냥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해석은 자유가 아니라 일부러 반대로 해서 틀리게 만든 선택지예요. 조작된 선택지라고요. 걔를 잡아내려는 그런 시각. 그게 문제풀이 시각인데, 우리는 그냥 충분히 서로 가능한 해석들을 비교하면서 내 해석과 다른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볼 수 있나? 스스로 막 허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은 하지 마라. 대략적 주제와 아예 반대인 것, 그걸 잡아내는 게임이에요. 시어의 긍정 부정, 긍정인데 부정이라 한다, 부정인데 긍정이라 한다, 잡아내는 거고요. 내용일치,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한다, 혹은 아예 반대되는 의미의 말로 갑자기 제시된 게 있다. 그 내용일치 있다 없다는요, 요것도 돼요. 선택지는 이걸 담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문 내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거와 해석을 연결해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은 하고 넘겨야 되는데, 근거조차 없는데 이런 해석을 했다면 내용일치로 잡아내는 그런 순간에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보기,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이 다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운문문학은 그냥 보기에 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보기의 방향과 아예 반대되는 거구나, 잡아내세요. 산문문학은 그냥 보기만 가지고 적용하면 약간 붕 뜨는 풀이 혹은 끼워 맞추기식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 보기, 지문, 그리고 본 사람이 다시 보기를 본, 보기에 빈 곳이 없는, 보기의 모든 내용을 지문과 대응해서 다 알게 된 그 상태의 보기 내용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여기에 없는 거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문제풀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기준도 있나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면 다음엔 이 기준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 기준을 버리는 작업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 기준 중에 하나를 이걸 썼어야 됐네 라는 식으로 오답노트를 해주시면 정확한 문제풀이 공부가 되는 거죠.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운다.
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 그것도 뭐 도움은 부수적으로 되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요 기준에 대한 당연한 기준에 대한 학습 요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내는 것들은 이럴 수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학으로 문제를 내면 어차피 이 기준밖에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문학은 애매한 거고 서로 간의 해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뛰어넘는 사고력 평가 측면에서의 문제를 낸다면 여기 요거 벗어나는 걸 낼 수가 없는데요. 요 정도의 내용입니다. 또 연계 공부 하긴 해야겠죠. 어려운 EBS 연계 현대시 현장에서 내가 읽고 대략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그 읽기의 과정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는 공부해 놓으면 좋긴 좋겠죠. 또 고전시가 싹 다 꽤나 깊은 수준으로 공부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연계에 기대서 무조건 그것만 믿고 공부하고 문제 풀어라 이게 아니라 공부해 놓으면 도움 되겠죠. 이 정도의 뭐 추천 정도니까 챙겨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뭐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에 챙긴다면 이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학을 마무리합니다. 비문학. 첫 번째가 오히려 이거예요. 버릴 문제에 대한 전략이 준비됐는가. 문제를 버리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문제를 버리는 건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다가 지문을 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비문학 한 지문 이상을 버리듯이 문제 푼 사람이 자신이 목표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버려도 문제를 버려야지 지문을 버리면 안 돼요. 버릴 문제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보기 문제. 에이 보기 문제도 뭐 똑같겠지. 아니에요. 그 전 문제들과 보기 문제가 묻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요구하는 행동이 아예 달라요. 심지어 지문을 되게 잘 읽은 사람도 보기 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보기 문제도 존재해요. 아닌 보기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이거죠. 시간조차 쓰지 않는다. 틀릴 거라면 시간은 회수되어야 한다. 버릴 문제라는 건 애초에 뭐도 안 한다는 거냐면 고민도 안 하고 찍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애초에 버릴 걸로 준비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내 실력을 시험해보는 그 무대가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버릴 문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지문 읽기조차 못하고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실제로 6월 평가원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기 문제인데 실력에 따라 다 버릴 건지 아니면 가장 내가 어려워하는 그런 지문의 보기 문제를 버릴 건지 준비하세요. 독서론의 보기 문제를 안 쳐줍니다. 세 가지 그 비문학 문제의 보기에서 어디까지 버릴 건지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세요. 실전은 다르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준비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읽기를 위한 기본 행동 많이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첫 번째 정보를 처리할 때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인다. 태도의 영역이다. 두 번째 앞정보와 연결을 잘해야 한다. 세 번째 뒤에 나올 설명을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 손을 써서 처리해야 한다. 사실 그런갑다 하기랑 뒤에 나올 정보 기다리기 이런 것들은 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으로 엄청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올린 영상으로 물론 엄청난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시 들면서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영상 찍어서 올린 것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분들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기본 행동이어도 괜찮아요. 비문학을 할 때 언제나 적용되는 나의 기본적인 행동에 대해서 난 다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뿐만 아니라 그 인지한 걸 바탕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문들을 뚫어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이해가 매우 힘든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행동 수정 전략이 준비됐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비문학 공부해봤자 실전 가면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게 답이야. 독해력을 그냥 키울 수 있었다면 그런 기본적인 행동이나 뭐 방법들에 대해서 수업을 안 했겠죠. 독해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추가적인 행동으로 걔를 보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실전에서 그걸 하려고 우린 준비하는 건데 어차피 실전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고 다 내팽개 친단 말이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당황하는 건 우린 예정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문 만나면 당황할 거잖아요. 당황했을 때 뺨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할 행동 준비해 놓자고요. 실전 연습할 때도 그거예요. 당황 또 하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그 당황해서 조금 더 내 연습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연습 때 했던 것보다 조금은 못하겠지만 그것에 준하는 그런 지문 읽기 완료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요. 점검 및 조절이에요. 우리가 국어를 힘들어하는 이유? 뭐 국어라서 비문학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절이 안 돼서예요. 당황하는 상황 만난다? 실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더 가! 그게 아니라 돌아가서 더 한다. 원래의 궤도로 나를 끌어오는 그런 행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 안 된 채 실전에 나가서 실전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핑계 삼지 마시고요.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잔소리로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절 전략은 여기 손을 써서 처리와 아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순서 정했나? 영역별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생각했는가? 순서 뭐 맘대로 풀 수도 있죠. 근데 나에게 맞는, 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서는 언제나 이유와 함께 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남들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거 좀 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문제풀이 순서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제풀이 순서는 분명히 정한 채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추천드리긴 하죠. 조건이 많이 까다롭긴 하지만, 진짜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그런 문제풀이 순서를 한다면 먼저 조건부터, 이게 안 됐으면 어차피 제가 추천하는 순서로 하고 망했어요 라는 후기만 달릴 겁니다. 조건은 이거죠. 문학 고수. 왜 문학 고수가 필요한가? 문학에 있는 시간을 계속 앞으로 퍼나르면서 문학은 남은 시간 안에 해결. 요게 기본 조건일 테니까. 그리고 독서 영역에서 독서를 먼저 풀었더니 주야장천 독서만 풀다가 문학 풀 시간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던데요. 문학 풀려고 보니까 10분 남았더라고요. 이러면 독서부터 풀었을 때 그냥 순서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독서에서 시간을 다 쓴 게 문제 아니에요? 마지노선 시간을 인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문제 풀이가 가능한 사람. 그냥 갑자기 빠져들어서 시간이 훅 갔네? 이런 걸 안 할 사람.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조건이긴 하겠죠. 대략적인 시간도 제가 이전에 안내드렸던 거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긴 했는데, 보통 선택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텐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잡아먹은 시간은 누가 갚아야 한다? 얘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독서를 이렇게 쓰되 뭐를 버린다? 보기 문제까지 버린다. 이러면 출제자들이 당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략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 우린 전혀 다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점은 비겠지만 꽤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몰아갈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순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제 탓하지 마시고. 근데 효과적이긴 하다. 왜 효과적인지는 이번에야말로 여기 올려놓을게요.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왜 효과적인지를 제가 열배를 토하면서 막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준비 마지막 잔소리인데요. 최소 3번의 실전 모의고사는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설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그런 거라기보단 일반적으로는 사설 모의고사가 좀 적절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안푼 기출 모의고사도 괜찮겠죠. 근데 안푼 기출보다 사설이 더 좋아요. 왜? 올해 EBS에 대한 연계까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든 간에 3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가 제가 볼 땐 최소라고 보이고요. 거기서 점검하는 거죠. 그냥 내용에 대한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게 실전 모의고사를 보던 이유잖아요. 5가지라고 해놨는데 그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5가지라고 한 거죠. 내 점수를 깎아먹은 5가지 행동, 5가지 안 좋은 습관, 백지에 쓰세요. 그 다음 쓰세요. 해결책. 해결책은 뭐를 고려해서, 실전을 고려해서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나름 결론 내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실전까지 고려했을 때 이 해결책은 완벽하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걔를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세요. 6월 평가원 잘 보면 좋아요. 근데 6월 평가원 어디까지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우리가 실전 경험을 쌓는 무대란 말이죠. 그럼 그것까지 잘 활용을 하려면 실전에선 실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보면 개이득일 거고요. 안 되면 수정하면 되고요. 그런 거니까 6평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내겠어. 또 뭐 하나의 전략일 수 있죠. 성공 경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니까. 근데 진짜 실전이 11월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6월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험을 해보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는걸? 하는 행동들 5가지를 도출해 본 다음에 적용해보는 그런 무대로 6평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전체적인 준비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6월 평가원은 우리가 대학 가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이지 그냥 실력 파악을 해서 너는 수능에도 이런 점수를 받을 거야,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기 전에는 꽤나 열심히 준비하시되 보고 나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6월 평가원을 좀 냉정하게 어떻게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울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이용하는 그런 6평 보기 전과 후가 좀 다른 6평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